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오늘 순천을 찾아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률성 공원 사업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직을 걸겠다, 또 법적 검토를 비롯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하며 강경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수단체들도 광주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먼저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주 정률성 공원 조성 논란에 불을 지핀 박민식 장관이 순천역을 찾았습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의 품격은 누굴 기억하는가에 달렸다며 정률성 공원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수많은 광주 시민들 또 호남 주민들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저는 강행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박 장관의 강경한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에게 국민 예산을 쓴다는 것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며 독립운동가라는 정율성 선생의 공이 얼마나 클지도 회의적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헌법소원 등을 검토 중이라는 박 장관은 공원 조성을 막는 데 자신의 직을 걸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도저히 우리 대한민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작태이기 때문에 국가보훈부 장관 제가 언젠가 직을 걸겠다고 했는데 보훈단체와 보수단체들도 정율성 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집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정율성 공원을 둘러싼 이념 논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수단체인 자유통일당 광주시당과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등 광주 지역 7개 보훈단체들은 공산 침략자의 부역자를 기리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광주 시민에 대한 모욕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10년 전 연평해전 당시 아들을 잃은 김호복 씨가 참석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주에 그러한 기명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광주 정신이란 것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못 오가는 것이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에 한편 정부와 보수단체의 잇따른 비판을 반박하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윤 정부의 시대착오적 이념 전쟁은 오염수 방류 등 각종 국정 논란을 잠재우고 보수 진영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정략적 꼼수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고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혐오로 이득을 노리는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광주 5개 구청장들도 현재의 시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그의 생애 중 한 면만을 부각시켜 정체성을 규정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율성 역사공원이 최초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순조롭게 조성되길 바란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정부 여당이 정률성 사업을 두고 광주시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률성 사업을 발굴하고 키운 건 노태우, 김영삼, 박근혜 대통령 등 이른바 보수 정권이었습니다. 정률성 사업을 겨냥한 이념 총공세에 국민과 지역 갈라치기를 통한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주현정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정율성 선생이 조명받기 시작한 건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올림픽 평화대회 추진위원회는 한국인이면서도 중국의 영웅으로 칭송받던 정율성의 부인을 초청해 한중우호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가 한중수교기념 정율성 음악회를 개최했고 정부 주관으로 정율성의 작품 발표회도 열었습니다. 국립국악원은 그의 소장 자료를 기증받기도 했고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상호이해 증진과 문화교류에 이바지한 감사를 담아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이 정 선생의 부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정율성의 음악으로 꾸며진 퍼레이드를 참관했습니다. 광주시 차원에서 추진한 정율성 관련 사업은 2000년대 중반부터 검토됐습니다. 한일 월드컵을 전후에 밀려드는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문화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율성 역사공원도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인 2004년부터 검토되다 실제로 첫 삽을 뜬 건 6년 전이었습니다.
현직 국가보훈부 장관이 짚히고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몰아붙이고 있는 정율성 논란에 때 아닌이라는 의문부호가 달리는 이유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도 광주 시민도 역사 정립이 끝난 정율성 선생에 대한 논쟁으로 더 이상 공론을 분열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가와 함께 추진했던 한중 우호 사업인 정율성 기념사업은 광주시가 책임지고 잘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느닷없는 이념 공세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일제 치하에서 벗어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공동 이익 파트너로 치켜 세우는 대신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와 인권운동가로 위장해 폐륜 공작을 일삼았다고 하는가 하면 각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인의 갑작스러운 흉상 철거 계획도 왜 이 시점인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념 논쟁으로 문화예술도 정치도 이 메카시즘을 계속해야 되는지 저는 진짜 오늘의 현실이 한탄스럽습니다. 이명박 때도 박근혜 때도 다 계속한 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이념은 이미 구시대 유물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현재와 같은 이념 공세의 고삐를 더욱 단단하게 당길 것으로 보여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80년 5월 당시 시민군들이 계엄군에 저항했던 옛 전남도청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는 게 사업의 핵심 내용인데요. 여기에 더불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전시 및 체험 공간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마지막 항쟁지였지만 지난 2015년 개관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조성 과정에서 당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옛 전남도청. 5월 어머니들이 전남도청 원형을 복원해야 한다며 천막 농성을 이어가는 등 반발했습니다. 이거 뭐지 이거!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옛 전남도청을 1980년의 모습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히 복원 사업을 전담할 옛 전남도청 복원 추진단이 지난 8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직속으로 복원을 위한 전담 조직이 신설된 지 4년, 드디어 옛 전남도청 공사가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복원 대상은 도청 본관과 별관, 경찰국, 민원실 등 모두 6개 동으로 연면적 9,211제곱미터의 규모입니다. 건물은 기존의 골격을 유지한 채 일부만 철거하고 복원하는 방식 등으로 총 사업비 496억 원이 들어갑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면서 건물의 40%가 잘려나갔던 별관 건물은 1, 2층은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둔 뒤 3, 4층을 중축해 다시 본관과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1980년 당시엔 존재하지 않았던 방문자 센터도 없애고 세로 26m 길이의 미디어월은 10m만 남겨둔 채 위에서부터 철거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로 없어진 도청 본관의 방송실과 상황실 등도 당시 5월의 모습과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될 계획입니다. 저희 원칙은 80년 당시 모습을 복원하기 때문에 6개 동 모두 외벽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 보강을 진행하게 됩니다. 건물 내부는 당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생생히 보여줄 수 있는 다채로운 가상 전시체험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하지만 내년 6월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가 나와야 더 정확한 내용을 담을 수 있지 않겠냐는 5월 어머니들의 제안으로 전시 콘텐츠 설계 및 제작에 대한 입찰은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개훈군들은 지금 진상조사위에서 3,700명 정도 굿을 했다 하더라고요. 거기 자료하고 우리 자료하고 같이. 한편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은 약 22개월의 공사기간 끝에 오는 2025년 6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국내 최대 수출입 항만인 광양항의 자동차 처리 실적도 7년 만에 100만 대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드넓은 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광양항을 거쳐 해외로 수출되는 승용차와 화물차들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은 416억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나 증가하면서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자동차 운반선도 크게 늘었습니다. 22년 기준으로는 저희가 452척이 좀 들어왔고요. 23년 1월부터 7월까지 292척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6월까지 광양항에서 처리한 자동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한 55만 4천 대. 지난해 광양항 총 물동량에서 자동차가 차지한 비중은 5% 정도였지만 처리 물량이 크게 늘면서 국내 주요 항만 중 유일하게 상반기 전체 물동량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110만 대를 처리해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자동차 물동량 100만 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항만공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심이 깊어 대형 선박이 접안하기 쉽고 부지가 넓어 한꺼번에 많은 차를 보관,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광양항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유부지 활용 그리고 선석 재배치를 통해서 더 많은 자동차 화물을 좀 더 원활하게 그렇게 수출입할 수 있도록.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당분간 자동차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선사와 화주에 대한 마케팅을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한화를 상대로 주말 3연전을 싹쓸이하며 4연승을 거뒀죠. 두산을 제치고 5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기아는 이제 40경기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상위권 팀들과의 맞대결 결과 그리고 잔여 경기 일정에 따라 가을 야구 향방이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1대0 살얼음 판승부가 이어지던 5회, 박찬호 선수가 도루에 이어서 상대의 허를 찌르는 센스 있는 주루로 추가점을 만들고 1대2로 바짝 쫓긴 7회에는 팀 내 맏형 최용 선수가 승부의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홈런을 때려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쾌조의 4연승 행진으로 52승 2무 50패, 다시 5할 승리를 돌파했습니다. 두산과 순위를 맞바꾸면서 5위로 뛰어올랐고 4위 NC에는 2게임 차를 유지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산체스와 양현종 두 선발 투수가 이번 연승 기간에 제 몫을 해줬고 타선 역시 팀의 중심 타자, 고참 선수들이 꼭 필요한 때에 한 방씩을 때려내는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가을 야구를 향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기아에게는 이제 40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80%인 32경기가 1위부터 4위 상위팀 그리고 두산과의 맞대결입니다. 순위 다툼이 막반지로 갈수록 치열해지고 객관적인 전력도 강하다는 점, 그리고 산체스의 부상 이탈 등으로 선발진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아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팀과의 올 시즌 상대 전적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가을 야구, 나아가서 3위 이상의 성적표를 받기 위해선 NC 두산전은 물론 상위권 팀과의 맞대결 성적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잔여 경기 일정도 부담입니다. 비로 인해 취소된 경기가 기아가 18경기로 가장 많고 자칫하면 더블헤더를 치를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체력적인 변수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기아는 이번 주에는 선두 LG에게 싹쓸이 승리를 거두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4위 NC, 주 후반에는 3위까지 내려앉은 SSG와 3연전을 치르는데 최근 상승세를 바탕으로 상위권 도약을 위한 발판을 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서구가 광주 지역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광주 서구는 오늘 서구 지역 마트에 있는 오징어와 갈치, 바지락살 등 수산물 5개 품종을 수거해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진행된 이번 방사능 검사는 다음 달부터 5개 구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지난달 여수에서 발생한 졸음쉼터 사망 사건이 가스라이팅에 의한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달 여수의 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남성 2명이 서로를 폭행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30대 남성을 살인 및 중감금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법률 상담 비용 등을 빌미로 수억 원대의 허위 채무를 만든 뒤 빚을 갚으라며 남성들을 수시로 폭행했고 심리적 지배까지 당한 남성들은 서로를 폭행해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옛 신양파크 호텔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광주시의 활용계획 수립이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미정 광주시 의원은 오늘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무등산 난개발을 막자며 광주시가 혈세 369억 원을 들여 사들인 옛 호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1년 가까이 중단됐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17차 민관정위원회를 끝으로 이렇다 할 논의 채널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광주시는 사업 전담 부서도 정하지 않은 채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건립과 같은 비현실적 제언만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한민국 빛고울 기악대제전이 이번 주말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관악과 현악, 가야금 병창 부문에서 경연으로 이루어지고 학생부와 단체부, 명인부 등 6개 부문에서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이번 빛고울 기악대제전은 한국전통문화연구회 주관으로 펼쳐지며 명인부 대상에게는 대통령상이 수여됩니다.